자, 그래서 태도와 칭찬이 미치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인사와 미소와 대화, 칭찬 이런 것들이 뭉쳐서 합쳐지면 우리의 안전지대가 넓혀질 수 있습니다. 자, 안전에 대한 개론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론들을 우리가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요즘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이 요즘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년 이후에 지금 더 많이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도 12월 31일 날 제정이 되고 나서부터 건설과 제조 쪽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발전과 사업장에 있어서 실현을 하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늦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사고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게 좀 통계가 오래된 거긴 하지만 보면 서비스업은 10년 동안 재해자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좀 늦게 되는 그런 업종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재해자 중에서 7대 소분류 업종의 재해자가 87%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 좀 더 서비스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안전보건 종류 및 실시 방법에 대해서 다음 PPT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것도 저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뭐 몇 명이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일하다가 화재가 나서 숨졌다. 화재도 넓은 의미에서 산업재해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마지막에 꼭 멘트를 넣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멘트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저만 이렇게 유심히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밀하게 적정하게 실시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라는 대기업조차도 이러한 법에 정해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안전교육이 있고요, 채용시 교육이 있고, 작업 내용 변경 교육, 그 다음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및 판매 업무 근로자가 매 분기 3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사무직 및 판매 업무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그러니까 월 2시간 이상은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시간이 많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에 하나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는 연간 24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16시간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휘 감독하는 근로자들은 여러분들이 안전교육을 직접 시켜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 부서의 장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좀 부족한 게 채용 시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업장에 처음 온 사람이, 뭐 일용직으로 처음 온 사람이 그 사업장의 구조에 대해서, 그 사업장의 위험지대, 위험물질, 위험시설이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작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그래서 정기안전교육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채용시 교육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그 회사에 낯선 곳에 와서 일을 할 때 어디로는 가면 안 되고, 어디에 위험물질이 있고, 어디가 위험한 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전교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최초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 왔을 때 1시간 이상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을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8시간이 부담스러우신 그런 사업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하시더라도, 하루 종일 뭐 신입사원이라 해서 8시간을 채용시 안전교육만 해라, 뭐 이러한 법은 없고요. 그래도 8시간 정도는 이 회사에 처음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라 라고 정해진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왔을 때 위험한 곳이나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태, 위험한 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내용 변경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들이 항상 똑같은 일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배치가 달라질 때에는, 새로운 직무를 맞이했을 때에는 그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외에는 2시간 이상 작업 개시 전에 혹은 뭐 작업 중이라도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외에는 16시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 사업의 종류,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 위험 작업일 경우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확인하셔서 교육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고 발생이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중대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방관서의 노동 감독관들도 감독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자로서 평상시에 산업안전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의무도 있지만, 그렇게 잘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무도 진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관서의 점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장 감독의 절차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감독 결과,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을 발견 시에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훈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 그러니까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혹은 불시에 감독을 나갔을 때 사업장 관계자를 조사하고요. 범죄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또 피의자 신문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고 처리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형법의 위반인지,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 보건감독관이 조사를 하겠고요. 이것이 또 형법에 위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업무상 과실치사냐, 치상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보건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산업 재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업처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노동관서에 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감독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감독 계획의 수립, 사업장 대상을 선정하고요. 현장 감독은 불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표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그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90%가 기술적인 사항이라 사실은 감독을 나가면 거의 다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셔도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기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돼서 현장 감독을 불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과태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작년도 재해율이 그 사업장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종 업체들, 나하고 같이 일하는 그 동종 업체의 평균 재해율보다 막 2배, 3배 이렇게 높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과태료는 근로자에게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보호를 미착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는 사업장을 언제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즉시 사업장에 나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이 적발이 된 즉시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안전학 개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체 만나서 교육을 할 때보다 좀 더 지루하게 강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